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7월 5일과 6일 중국과 홍콩 시황 및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올해 1월 초부터 7월 6일까지 흐름인데요. 7월 3일 1%대 상승하고 4일은 강보합권. 하지만 5일과 6일 연일 하락해서 3, 4일의 상승분을 이미 반납해 버렸습니다. 7월 5일 상해 0.69% 하락, 심천 0.91% 하락, 홍콩 항생 1.57% 하락했고 7월 6일 오늘은 상해 0.54% 하락, 심천 0.55% 하락, 홍콩 항생 3.02% 하락, 홍콩 애취지수 3.41% 하락 마감했습니다. 5일과 6일 증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주로 세 가지. 첫째, 비제조 PMI 하락입니다. 지난 중국 시황 영상에서 6월 제조 PMI를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6월 통계국 제조 PMI는 49%로 전월치인 48.8%를 상회했지만 아직 50% 기준선 이하에 있고 자이신 제조 PMI는 50.5%로 전월치인 50.9%를 좀 하회했습니다. 한편 비제조 PMI는 6월 통계국 비제조 PMI가 53.2%로 전월치인 54.5%를 하회했는데 50 기준선 이상에는 아직 있습니다. 7월 5일 발표한 자이신 6월 비제조 PMI는 53.9%로 전월치인 57.1%보다 낮았습니다.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아직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7월 5일 희소금속 업종과 히토류 업종의 급등입니다. 7월 5일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희소금속, 히토류인데요. 7월 3일 저녁 중국 상무부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후 7월 4일 소폭 상승 후 7월 5일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 중 희소금속 지수와 히토 지수를 보면 우선 희소금속 지수인데요. 올 연초부터 7월 6일까지인데 7월 4일 0.59% 상승, 5일 3.2% 상승, 6일 오늘은 1.7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히토 지수를 보면 역시 연초부터 7월 6일까지 7월 4일 0.96% 상승, 5일 6.37% 상승, 6일 오늘은 3.24% 하락했습니다. 7월 3일 중국 상무부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이후 7월 5일과 6일 업데이트된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이외의 나라가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 생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인,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이유, 그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인 고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발언, 미국 상무부 발언, 일부 미국 기업이 이미 중국 상무부에 관련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입장을 표한 것,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가 EU 쪽에 뭔가 대응을 해달라고 표한 것 등등. 한국 기사에도 계속 관련 보도가 나오겠지만 업데이트된 내용, 특히 중국 현지의 각종 정보를 내일 좀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셋째는 6일 홍콩 증시 급락입니다. 6일 홍콩 항생 지수 3.02% 하락했고 홍콩 애취 지수가 3.41% 하락 마감인데요. 다수 업종이 다 하락했지만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 4.22% 하락했습니다. 중국 은행 업종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에 노이즈가 생겨서 해외 자금의 매도세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은행 업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7월 5일부터 시장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은행주 중 12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2종목 중 5개 종목은 매도 의견, 4종목은 매수 의견, 나머지 3종목은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중 12개 종목 중 5종목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중국 은행주가 아주 나쁘다라는 우려 심리를 자극하는 쇼트 클립들이 7월 5일부터 현지 인터넷에서 확산되기 시작해서 홍콩 증시에까지 그 노이즈가 파장을 미쳤는데요. 홍콩 증시 중 중국은행 지수, 즉 12개 중국은행주로 구성된 중국은행 지수가 7월 5일 3.24% 하락했고 6일 4.86%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각 산업 담당 연구원은
그 업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야 하는데요. 이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온 보고서가 아니고 기존에 발간했던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성격의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커버하는 12개 중국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수정한 것이지 중국 은행주는 완전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5일과 6일 은행주들이 일제 하락한 것은 은행주라는 게 오래전부터 원래 비인기 업종인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투심이 취약한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인 소식이 약간만 나와도 매도 물량이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과거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차이점을 언급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중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10% 미만인 반면 홍콩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40% 이상이라서 어떤 악재나 노이즈가 생겼을 때 매도세가 더 민감하고 급격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7월 5일과 6일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최근 뉴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전국 승용차 판매량. 여기서 승용차 판매량은 내연차와 전기차를 합산한 판매량입니다. 6월 전국 승용차 판매량 189.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그중 전기차 판매량은 여기서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산한 겁니다. 그중 전기차 판매량은 63.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전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전국 승용차 판매량 952.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그중 전기차 판매량 305.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지금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동남아, 중동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영상 중 지난 4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다뤘는데 그 후 중국의 브라질 현지 투자와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 지난 6월 30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BYD 그룹 부사장인 리크어를 접견했고 현지 시간 7월 4일 BYD는 브라질 바이아주 정부와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의 3개 공장으로 구성된 대형 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총 투자 금액은 45억 위안, 2024년 하반기에 가동할 계획이고 현지에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사진 중 룰라 브라질 대통령, BYD 부사장, 브라질 바이아주 주지사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바이아주 주지사, BYD 부사장 3개 공장 중 하나는 전기버스와 트럭 셋이 공장이고 하나는 전기차 승용차 생산 공장이고 이 공장에서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생산할 것이고 연간 생산 능력 15만 대입니다. 세 번째 공장은 인산철 배터리 가공 공장입니다. 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현지 시간 7월 3일 중국 중철그룹의 브라질 첫 철도 건설 프로젝트 기공식이 있었고 룰라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철도는 브라질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 둘, 3개 구간인데요. 첫 구간의 건설 기간은 34개월, 길이는 126km. 두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은 지금 브라질 정부가 자금 모집 중입니다. 기공식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부만 발췌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철도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 철강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는 기업가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제공해야 하고 국가는 반드시 안정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면에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동서일체화된 철도와 기타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브라질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향후 우리가 원하는 규모가 되길 위한 것이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장이 80명의 대표단을 인솔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7월 4일 중국 상무부 부장이 대표단을 접견했고 5일에는 리창 총리가 접견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시종일관 환영하고 일본의 각 지방과 중국의 각 지방 간의 경제, 인문 등 교류와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중국 상무부 부장은 7월 5일 외자기업 원탁회의를 열어서
GE 헬스케어, 노보노디스크, 바이엘, MSD, 호프만 라로아슈,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화이자 등 12개 다국적 제약사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는데요. 또한 향후 원탁회의 방식으로 외자 기업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7월 4일부터 7일 중국 공신부와 상무부에서 주최한 2023 글로벌 디지털 경제 포럼이 북경에서 열렸고, 중국 공신부 부부장은 중국은 디지털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고 첨단 제조업을 대거 발전하며 디지털 경제가 더 강하고 더 커지도록 촉진해서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 7월 5일과 6일 중국과 홍콩 시황 그리고 주요 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